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꿈 내비게이션입니다. 저자는 오영근, 한금실, 출판사는 국일미디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영근, 한양대학교 공과대학교를 졸업하고 원자력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평상시에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있어 많은 청소년이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꿈을 찾아주고 쉽게 성취할 수 있도록 RG톡이라는 앱을 개발하였다. 또 다른 저자입니다. 한금실, 세계 색채예술심리학교 대표, KBS 스포츠예술과학원 심리 브랜딩 교육과정 주임 교수이다. 소원이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소원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매일 아침 17초 동안 집중하라. 하루에 100번씩 소원을 적어라. 인디언 속담에 2만 번을 외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듯 끊임없이 자신에게 확언하라. 물론 이 모든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을 시행했음에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 또한 많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종류의 소원 성취 방법 관련 책과 강연의 내용을 분석하면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원을 원하는 순간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마음이다. 간절히 기도하거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이면에는 여태껏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생각도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리잔에 맑은 물이 가득 담겨 있는데 빨간색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물의 색깔이 변하여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없듯 티클만큼의 부정적인 생각이라도 섞이게 되면 소원의 의미는 사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소원을 원하는 순간 당연히 이루어졌다고 믿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장 설득력 있는 메커니즘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우리의 소원이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으며 필요로 할 때 공명 현상을 이용하여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지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우주 속에 무한히 많은 숫자로 존재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다중우주론 또는 평행우주론이라고 한다. 즉, 우리가 소원을 원하는 순간 그 소원을 이미 성취해서 살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공명현상 또는 양자 얽힘에 의해서 필요할 때 언제라도 정보를 끌어당겨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말, 메모, 그리고 이미지와 같이 널리 알려진 소원 성취 방법보다는 누구나 소원을 쉽고 편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최선의 방법은 녹음이라는 것을 안혜수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안혜수 선생님은 30년 이상 녹음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이 소원을 성취하게끔 해주신 분이다. 녹음에는 원칙이 있는데 하나의 소원을 하나의 녹음기에 반복 재생하는 것이다. 소원이 여러 개일 경우 어떻게 효율적이고 손쉽게 여러 개의 소원을 한꺼번에 녹음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모색한 결과 필자가 개발한 녹음 앱이 RG톡이다.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라도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한을 정해서 녹음을 하고 녹음한 후에는 반드시 무음으로 반복 재생함으로써 우주적인 교신 기능을 가진 잠재의식이 이를 받아들여 끌어당김의 법칙과 유사한 원리로 필요한 정보를 가져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매매가 거의 어려웠던 상가가 팔리고 아픈 몸이 회복되는 등 RG톡을 이용해서 소원을 성취한 사례들이 많다. RG톡은 녹음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편리한 방법이며 누구라도 이를 통해 소원을 성취하고 매일의 삶이 희망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 꿈은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열정을 품게 만들며 그것을 향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신비로운 그 무엇이다. 목표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적이 바로 꿈이다. 다시 말해 내 삶의 목적이 바로 꿈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관역이 바로 목표가 되는 것이다. 꿈은 아직 현실이 아닌 소망이기에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또 꿈은 현실에 희망을 주기에 살아갈 힘이 된다. 이 소망과 희망은 우리의 짧은 인생의 범위를 넘어서 더 커다란 그 무엇으로 연결되는 위대함을 갖게 하는 원천이 된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꾹 참고만 있으면 잠시의식 속에 꿈을 깨울 수 없다. 하지만 그때그때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하는 가운데 잠재의식 속의 꿈이 꿈틀거릴 수 있다. 그러다가 어느 하나가 꽂혀서 비로소 자신의 꿈을 찾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잠재의식 속의 꿈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된다. 이 방법의 장점은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경험들이 당신의 꿈을 성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행복이나 기쁨, 즐거움의 경험을 가능한 한 많이 누리는 것이다. 살면서 최고의 경험이라고 느꼈던 순간들을 적어보고 그것들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자. 최근 소개된 기사에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던 4명의 젊은 남녀가 소개되었다. 이들은 평상시 간절히 원했던 여행을 마지막으로 다녀오고자 의기투합하여 해외로 배낭여행을 떠났다.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도 있고 여행 자체만을 즐기면서 다니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이들의 암덩어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고 현재는 거의 완치가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꿈을 이루는 여정은 시한부 인생도 살리는 것이다.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이었던 루실 볼은 나중에 인생을 돌아볼 때 젠장, 회복이라도 할걸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내가 그런 짓도 했다니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낫다라고 했다. 삶을 더욱 가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는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내가 좋아하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표출하여 경험해보며 살아야 한다. 꿈이란 거창하고 원대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보길 바란다. 괴테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꿈꾸는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라. 대담함 속에는 이미 많은 힘과 재능, 마법이 숨겨져 있다라고 했다. 진짜 꿈은 간절하고 강렬히 다가온다. 그저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꿈이 아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를 물었다. 소크라테스는 그 젊은이를 강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머리를 물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그가 숨을 쉬려고 허우적거릴 때까지 그의 머리를 누르고 있다가 그를 놓아주었다. 그 젊은이가 평정을 되찾았을 때 소크라테스는 그에게 물속에 머리를 넣고 있을 때 무엇을 가장 바라게 되었던가? 라고 물었다. 공기였습니다. 라고 젊은이가 대답하자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물에 머리를 담그고 있을 때
공기를 원했던 정도로 간절히 지혜를 바란다면 자네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일세 라고 했다. 꿈도 마찬가지다. 내가 반드시 실현을 원하는 진실하고 강력한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진짜 내 꿈이 맞으며 그러한 꿈은 어떤 역경도 극복하고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러한 원리로 인해 나온 것이다. 현실에 부딪혀 꿈을 잠시 뒤로 밀어둘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 간절한 꿈이라면 묵혀둔 진실이 결국에는 수면 위로 드러나듯 다시 한번 드러나 당신의 마음을 울릴 것이다. 진짜 꿈을 마음속에 품었다면 그 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어떤 역경이나 장애도 가로막을 수 없다. 제 아무리 크고 단단한 바위도 부드러운 물살에 오랜 시간 부딪히면 제 살이 깎여나가 작아지듯 꿈을 품고 노력하는 시간이 쌓이면 꿈과 꼭 닮은 모습으로 그 옆에 서 있게 될 것이다. 꿈은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라톤을 뛰면서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꿈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완주하는 것은 마라톤보다 훨씬 대단할 뿐 아니라 아름답고 멋진 일이다. 꿈의 목록 중에서 성공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으면 그 꿈에 대한 목표를 작성해도 된다. 꿈을 이루어낸 이미지가 상상이 되고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들 때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꿈을 이미지로 상상할 수 없다면 아직 그 꿈은 이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좀 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이미지로 상상할 수 없는 목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때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미지를 상상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미지를 상상한다는 것을 이미지화라고 하는데 이미지화는 상상력을 이용해서 미래의 목표 지점으로 가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고 또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당신이 바라는 결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훈련을 말한다. 이미지화를 하면 우리의 뇌는 더 오랜 시간 목표를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정보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대로, 입으로 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지고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스탠퍼드 대학교 로버트 혼 교수는 단순하게 듣고 기억한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약 15% 정도만 기억에 남는 반면 이미지와 함께 기억한 정보는 약 89% 정도까지 기억에 남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과 이미지로 기억하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고사성어도 있듯 하나의 이미지가 100마디의 말보다 가치가 있다. 당신의 사고는 많은 부분이 말로 이루어져 있지만 마음속 깊숙이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사고는 말이 아닌 이미지로 이루어지게 된다.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대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미지의 형태이지 머릿속에서 어떤 문장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이미지가 만들어질 때 그것은 언어가 만들어질 때보다 훨씬 심층적인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목표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할까? 성공을 위한 목표의 크기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격언이 있다. 작은 성공으로 내 하루를 물결치게 하라.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일단 달성하기 쉬운 목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각자가 처한 여건에 따라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목표를 정해야 한다. 한 가지 목표가 이루어지고 자신감이 생기면 관성의 법칙처럼 다음 목표는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면 성장할 수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배 높은 목표를 잡게 되면 최소한 2배 정도는 달성할 수 있게 되는데 2배의 목표를 잡으면 10%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목표의 크기를 정할 때 9배의 법칙을 따르라고 권하고 싶다. 9배의 법칙이 나온 배경은 인간의 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의 정신 능력 중에 현재 의식은 10%이고 나머지 90%는 수면 아래 상태인 잠재의식이 차지한다. 잠재의식은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대상이므로 현실적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상태보다 최대 9배까지 높여서 목표를 설정하면 좋을 것이다. 이를 목표 성취를 위한 9배의 법칙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물론 그 이상에서 목표가 달성될 수도 있지만 목표의 최대 크기는 잠재의식이 움직여야만 달성되는 것이므로 잠재의식이 뇌의식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목표의 크기를 잡길 바란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인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2kg 감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목표는 18kg 감량까지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본의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인 야나이 다다시 유니클로 회장은 사람은 안정을 추구하게 되면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목표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의 보폭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다 보면 대부분 잘 풀린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성장 동력을 밝혔다. 처음에 목표가 달성되면 목표를 수정해서 다음 단계에 상향된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최종 목표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9배의 법칙에 따라 목표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18kg 감량 목표의 경우 2kg씩 9단계로 나눠서 계획을 세운 뒤 세부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목표 지점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목표를 정하는 과정은 마치 허들 경기와 비슷하다. 하나의 장애물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나고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방향일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주위의 온갖 소음과 방해에 집중이 되지 못할 때도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할까?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내가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왜 복잡하게 얽힌 상태가 되었을까? 그것은 지금 내 머리가 너무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머리가 꽉 차서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통 사람들은 뭔가를 생각할 때 끙끙거리거나 골치 아파한다. 이때 뇌에서 열이 발산되므로 열 감지 카메라로 촬영하면 뻘겋게 나온다. 하지만 천재들의 두뇌를 촬영하면 결과는 반대로 나온다고 한다. 그들은 뭔가를 깊이 생각할 때 두뇌 에너지가 뚝 떨어지는데 천재들은 두뇌를 텅 비워놓고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얻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 스티브 잡스는 비움의 철학을 누구보다 잘 활용했는데
그는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지 않을지, 즉 비워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생각과 마음을 비우는 것은 목표 달성의 필수 조건이다. 생각을 비우면 나에게는 오로지 선명한 목표만 남게 되므로 오로지 목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진정으로 성공을 원한다면 내 성공을 방해하는 것을 하나씩 없애야 한다. 예를 들면 나는 특정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수험생인데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당분간 그 아이돌 그룹 음악을 보지도 듣지도 않아야 한다. 혹은 온라인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매일 게임을 하고 싶지만 다가오는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는 합격할 때까지 게임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처럼 일상에서 우리의 꿈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보자. 그러면 그 빈자리에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순수한 요소만 남게 되어 더욱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가 있다. 과학자이든 운동선수든 음악가든 최고의 영감을 발휘하는 순간에는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서 번뇌가 사라지고 차분해지는 상황이 온다고 말한다. 잡념을 비운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가장 순수한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마음의 잡념들을 모두 비우는 방법으로 명상이 가장 유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등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해온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당신도 명상을 통해 마음의 잡념을 싹 지워보길 바란다.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보다 더 많은 사람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차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사람도 따라하기만 하면 꿈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심 끝에 고안해낸 것이 바로 녹음이다. 녹음이라고 하면 단지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만 떠올릴 텐데 여기서 말하는 녹음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녹음 기술을 뜻한다. 일단 녹음은 무한 반복하여 재생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녹음을 재생할 때는 말이 흘러나오는데 이때 흘러나오는 말에는 놀라운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 정원수 충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는 말과 관련하여 깜짝 놀랄만한 논문을 발표했다. 인간의 말은 발성기관에서 생기는 소리라는 양자와 생각에서 나오는 음이라는 양자가 서로 얽혀서 나오는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 그의 주장이 놀라운 이유는 말의 구성 요소를 양자 개념으로 이해한 최초의 주장이라는 데 있다. 물리학에서 양자란 에너지를 가지는 최소 덩어리를 뜻하는데 양자 역학에 의하면 양자는 입자와 파동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런데 소리 양자는 이미 에너지로 증명되었기에 이해되지만 음이 양자라는 것은 뜻만 가지는 것이므로 이것도 에너지를 가진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물질 에너지가 있다면 비물질 에너지도 있으므로 음이 양자를 비물질 에너지로 이해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 마음, 지식, 감정 등과 같은 것들은 비물질이지만 분명 에너지를 갖고 있다. 우리는 감정 에너지에 의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가? 목에서 나오는 소리 양자와 마음에서 나오는 음이 양자가 서로 양자 얽힘의 관계라면 이 둘은 양자 얽힘에 의해서 결합하여 즉각 말이라는 존재로 공기 중에 퍼져나갈 수 있다. 정 교수는 이를 1차 양자 얽힘이라고 했다. 정 교수가 주장하는
2차 양자 얽힘의 효과는 더욱 놀랍다. 1차 양자 얽힘에 의해서 생성된 말 리듬파는 대기 중의 전자기파와 양자 얽힘으로 결합해서 이번에는 빛의 속도로 우주로 날아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주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주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별과 행성만으로 이루어진 무한하게 텅 빈 공간이니까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수백만 년이 걸린다는 것도 있다. 이렇게 큰 우주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는 우주의 존재에 대한 추측을 지구로부터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가 있다. 지구는 물질과 비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은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과 빛, 전자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입자나 파동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다. 비물질은 지식, 감정, 마음, 영혼과 같은 것들이다. 평행 우주론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속한 우주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우주가 평행선상 어딘가에 또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우주에서 분기하여 또 다른 평행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아직 이론이긴 하지만 만약 이 이론이 참이라고 가정하면 이제 우리가 한 말이 우주까지 날아간다는 정교수의 2차 양자 얽힘 현상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우리와 함께하는 평행 우주로 우리의 말이 날아가 계속해서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 세계와 평행 우주는 양자 얽힘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시 녹음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자신의 꿈이나 목표, 소원을 녹음한 후 재생하면 말은 고유의 주파수가 생성되어 소리 파동의 형태로 공기 중에 퍼져나가며 또 양자 파동의 형태로 빛과 같은 속도로 우주에 퍼져나가게 된다. 이때 주파수가 만들어내는 진동이 공명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공명현상이란 모든 물체마다 고유한 진동수가 있는데 어떤 물체의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물체가 주기적으로 영향을 줘서 진폭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다. 우리들 주변뿐만 아니라 우주에는 다양한 형태의 무수한 주파수들이 날아다니고 있다. 만약 녹음에서 나간 말과 일치하는 결맞음 주파수를 만나게 되면 소원 주파수와 공명을 일으켜서 양자 얽힘에 의해서 우주 에너지와 우리에게 전달된다. 이때 우리 몸과 잠재의식은 공명 주파수를 받아들이는 수신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된다. 우주의 결맞음 주파수는 잠재의식에 엄청난 에너지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나의 행동에 열정을 불어넣고 이로써 소원을 이루어지게 한다. 이러한 양자 얽힘의 이론에서 녹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녹음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내 소원을 말로 쏟아낸다. 이것이 양자 얽힘에 의해 평행 우주에 전달됨으로써 내 소원을 이루는 우주 공명 주파수를 불러들이게 된다. 이 엄청난 에너지로 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녹음이 가지는 놀라운 힘은 비단 이뿐만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무한한 잠재의식과도 관련이 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당신의 목표에 대한 정보를 계속 주어야만 잠재의식은 목표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목표를 잠재의식에 반복해서 주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무한 반복으로 잠재의식의 목표를 주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녹음이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녹음하여 잠재의식이 항상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잠재의식은 녹음된 목표를 입력하고 반복하여 새김으로써 기존에 입력된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내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말은 끊임없이 목표를 선언함으로써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게 하는 자기 암시 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쉬지 않고 말을 반복하면서 목표를 선언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잠자는 동안에는 말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녹음한 후에 재생하여 목표를 계속해서 대신 말하게 하면 365일, 24시간 잠재의식에 목표를 주입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녹음은 이미지나 메모와는 달리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끊임없이 말하고 듣게 함으로써 잠재의식에 주입하는 자기암시 효과를 주는 장점이 있다. 목표를 녹음한 후 반복 재생하여 잠재의식이 목표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는 잠재의식이 세부 계획을 정하고 진두지휘함으로 우리는 단지 목표가 실현된다는 마음만 가지고 행동하면 된다. 다시 말해 세부 계획까지 반드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세부 계획을 짜지 않으므로 계획을 지키기 위한 실천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을 필요가 없다. 일상생활 속에서 목표를 항상 노심초사 기억하면서 살 필요가 없으며 단지 녹음된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소원만 간절히 바랄 뿐이지 기도를 위한 세부 계획까지 기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이다. 녹음된 목표는 끊임없이 반복 재생을 통해서 목표를 잠재의식에 각인시킴으로써 잠재의식의 발현으로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투입된 로봇이 입력된 프로그램 덕분에 수명이 다할 때까지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녹음의 반복 재생은 반복 학습처럼 계속해서 잠재의식의 목표를 각인하여 현실과 잠재의식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여 잠재의식이 결국은 목표를 받아들이게 된다. 일단 녹음의 반복 재생을 실행했다면 성공을 향해 가는 도중에 현실에서 발생하는 걸림돌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녹음이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365일 24시간 반복 재생함으로써 잠재의식에 지속적으로 각인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잠재의식이 알려주는 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 인디언 속담에 2만 번 이상 말하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 반복이 무의식적으로 각인되는 일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가 지금 듣거나 한 말은 모두 의미를 담은 파동이다. 그 파동 에너지는 뇌의 단기 기억 장치로 임시 저장된 뒤에 장기 기억으로 갈지 아니면 잊어버릴지 정해진다. 하지만 무심코 내뱉은 말이라도 반복하여 습관이 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잠재의식에 각인된다. 잠재의식은 미래 시점에서도 현재 진행형만 작동하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나는 2023년 현재 부자가 된다라고 녹음해야 정확하게 잠재의식이 반응할 수 있다. 이처럼 녹음의 문장을 만드는 것은 간단치 않다. 현재 진행형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6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1. 주체. 꿈과 목표는 이기적일 정도로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목표는 나는 또는 나 홍길동은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이런저런 동사가 뒤따라오는 식으로 녹음해야 한다.
당신은 전 우주에서 당신 자신에 관해 나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2. 원하는 것을 현재형으로.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게 꿈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부자가 된다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않고 나는 100억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나는 20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라는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녹음해야 한다. 3. 당연. 녹음을 잠재의식에 제대로 각인하려면 소원이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에 찬 말이어야 한다. 추워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의심을 갖지 않고 녹음 내용이 당연히 실현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무장하여 우주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이루어준다고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주는 우주의 무한함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녹음에 임해야 한다. 4. 기한. 최종 기한은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스위치다. 최종 기한은 현실적으로 목표를 달성 가능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기한을 정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목표는 그저 목표일 뿐이다. 최종 기한을 정하면 목표에 추진력이 생긴다. 최종 기한이 없는 목표나 결정은 한낱 탁상 공론에 불과하고 관역도 없이 허공에 쏘는 화살과 같다. 5. 모든 것. 녹음을 해놓으면 내가 그것을 이루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행동이 일어나게 되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녹음해라.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 맡기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고 있으면 된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흐름에 맡기고 나는 그냥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6. 녹음. 녹음할 때는 한 번에 하나의 소원만 녹음해야 한다. 명백한 하나의 생각에 해당하는 주파수가 우주 에너지와 공명을 이루어 명확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지금 가진 소원이 10개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소원을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녹음해서 반복 재생하고 또 다른 내용의 소원은 또 녹음해서 반복 재생하는 식으로 10개의 녹음을 각각 반복 재생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녹음 방법의 예를 적어본다. 긴 문장보다는 짧게 한 문장으로 된 메시지를 녹음하는 것이 좋다. 1. 부자가 되고 싶을 때. 나는 2022년 12월에 통장에 1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 나는 2023년 3월 페라리 빨간색 스포츠카를 소유하고 있다. 나는 2024년 5월 60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 사람은 동일한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 어느 순간 잡음으로 여기게 된다. 녹음한 내용이 잡음으로 들리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잠재의식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녹음을 재생할 때는 반드시 소리를 최대한 줄여서 사람의 귀에 거의 들리지 않는 무음으로 반복 재생해야 더욱 효과적이다. 무음의 상태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말에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무음의 상태라면 내가 인식할 수 없기에 잠재의식에 각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무음의 상태에서도 녹음 반복 재생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소리가 날 때에는 음파 플러스 음이가 울려 퍼지지만 무음으로 작동할 때는 왈파 플러스 음이가 계속 자연에 울려 퍼지게 된다. 여기서 왈파란 말씀 왈자의 왈이다. 우리가 대개 말씀이라고 할 때 상스러운 말을 말씀이라 하지 않는다. 말에 거룩한 뜻이 담길 때 비로소 말씀이란 말을 쓴다. 왈파란 그런 의미의 또 다른 음파이다. 녹음 반복 재생에서 무음 상태로 작동시켜 놓으면 이런 왈파가 퍼져나가게 되므로
더욱 효과적인 잠재의식 깨움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무음 상태가 더 효과적이란 말을 한 것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녹음이 마치 기도처럼 신께서 이루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한 그 다음 행동의 자연스러운 동기부여를 이루어주는 존재라는 점이다. 이때 녹음 후의 행동은 노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동을 이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내가 어떤 꿈을 녹음해 두었는지 확인해 보면서 내 꿈을 재정비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가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냥 재미로만 녹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녹음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짧은 꿈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긴 시간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때에는 긴 시간을 바라보는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 녹음은 안 좋은 일도 이루어질 수 있기에 다음 3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내 꿈을 막거나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의심하면서 녹음하면 안 된다. 2. 너무 과한 욕심을 내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3. 저주, 사고, 죽음 등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꿈은 안 된다. 다음은 사용 후기입니다. 승진. 저는 공기업에 다니는 15년차가 되는 K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시와도 같던 승진 시험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노력이 남보다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승진하는 것을 보며 홀로 자괴감이 드는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부도 하기 싫고 해서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녹음과 재생의 비밀에 대해서 접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듣보잡 시크릿이야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왠지 제 눈은 그 대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화면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자 녹음을 했으며 재생을 돌렸습니다. 2011년 10월 그리고 12월에 있을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공부가 좀 더 쉬워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다면 이번에는 머리가 쌩쌩 돌아가며 신나게 공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에는 나도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리더군요.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결국 그렇게도 원하던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가끔 재생되고 있는 제 소원들을 바라보는 게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바라는 미래의 꿈과 소원을 잠재의식에 계속 반복하여 주입해보라. 무한 반복으로 잠재의식의 일을 각인하는 순간 잠재의식은 미래의 꿈과 소원을 현재의 상태로 인식하여 현재 그 꿈과 소원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현재 내 꿈과 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현재 내가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사실로 여기는 순간이 되므로 이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녹음을 반복 재생함으로써 미래 꿈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런 원리로 형성되는 것이다. 미래의 꿈을 믿는 믿음은 개인의 타고난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런 믿음을 쉽게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게 가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잠재의식을 자극하는 후천적인 학습에 의한 녹음의 원리를 이용한다면 믿음을 잘 가지지 못하는 사람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것은 그동안 필자가 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녹음의 원리를 적용하여 믿음을 갖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이런 녹음의 원리를 통하여 어떤 한 목표에 대해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 그 믿음은
점점 확장되어 갈 것이다. 또 녹음의 원리를 통하여 성취의 기쁨까지 맛보게 될 때 녹음을 하면 당연히 성취된다는 믿음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녹음의 반복 재생은 나의 잠재의식과 우주의 각인됨으로 나도 모르는 운들이 다가오게 하는 힘을 폭발시킨다. 또한 녹음은 믿음을 갖게 하므로 나도 모르게 행동을 이끌어내는 힘도 가진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끌어당김 법칙에 대한 책 중에서도 약간 독특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소개된 RG톡이라는 어플은 아이폰 쪽에는 아직 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설치는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꿈 내비게이션입니다. 저자는 오영근, 한금실, 출판사는 국일미디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영근, 한양대학교 공과대학교를 졸업하고 원자력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평상시에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있어 많은 청소년이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꿈을 찾아주고 쉽게 성취할 수 있도록 RG톡이라는 앱을 개발하였다. 또 다른 저자입니다. 한금실, 세계 색채 예술 심리학교 대표, KBS 스포츠 예술과학원 심리 브랜딩 교육과정 주임 교수이다. 소원이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소원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매일 아침 17초 동안 집중하라. 하루에 100번씩 소원을 적어라. 인디언 속담에 2만 번을 외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듯 끊임없이 자신에게 확언하라. 물론 이 모든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을 시행했음에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 또한 많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종류의 소원 성취 방법 관련 책과 강연의 내용을 분석하면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원을 원하는 순간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마음이다. 간절히 기도하거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이면에는 여태껏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생각도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리잔에 맑은 물이 가득 담겨 있는데 빨간색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물의 색깔이 변하여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없듯 티클만큼의 부정적인 생각이라도 섞이게 되면 소원의 의미는 사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소원을 원하는 순간 당연히 이루어졌다고 믿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장 설득력 있는 메커니즘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우리의 소원이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으며 필요로 할 때 공명현상을 이용하여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지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우주 속에 무한히 많은 숫자로 존재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다중우주론 또는 평행우주론이라고 한다. 즉, 우리가 소원을 원하는 순간 그 소원을 이미 성취해서 살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공명현상 또는 양자 얽힘에 의해서 필요할 때 언제라도 정보를 끌어당겨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말, 메모, 그리고 이미지와 같이 널리 알려진 소원 성취 방법보다는 누구나 소원을 쉽고 편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최선의 방법은 녹음이라는 것을 안혜수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안혜수 선생님은 30년 이상 녹음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이 소원을 성취하게끔 해주신 분이다. 녹음에는 원칙이 있는데 하나의 소원을 하나의 녹음기에 반복 재생하는 것이다. 소원이 여러 개일 경우 어떻게 효율적이고 손쉽게 여러 개의 소원을 한꺼번에 녹음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모색한 결과 필자가 개발한 녹음 앱이 RG톡이다.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라도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한을 정해서 녹음을 하고 녹음한 후에는 반드시 무음으로 반복 재생함으로써 우주적인 교신 기능을 가진 잠재의식이 이를 받아들여 끌어당김의 법칙과 유사한 원리로 필요한 정보를 가져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매매가 거의 어려웠던 상가가 팔리고 아픈 몸이 회복되는 등 RG톡을 이용해서 소원을 성취한 사례들이 많다. RG톡은 녹음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편리한 방법이며 누구라도 이를 통해 소원을 성취하고 매일의 삶이 희망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 꿈은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열정을 품게 만들며 그것을 향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신비로운 그 무엇이다. 목표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적이 바로 꿈이다. 다시 말해 내 삶의 목적이 바로 꿈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관역이 바로 목표가 되는 것이다. 꿈은 아직 현실이 아닌 소망이기에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또 꿈은 현실에 희망을 주기에 살아갈 힘이 된다. 이 소망과 희망은 우리의 짧은 인생의 범위를 넘어서 더 커다란 그 무엇으로 연결되는 위대함을 갖게 하는 원천이 된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꾹 참고만 있으면 잠재의식 속의 꿈을 깨울 수 없다. 하지만 그때그때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하는 가운데 잠재의식 속의 꿈이 꿈틀거릴 수 있다. 그러다가 어느 하나가 꽂혀서 비로소 자신의 꿈을 찾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잠재의식 속의 꿈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된다. 이 방법의 장점은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경험들이 당신의 꿈을 성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행복이나 기쁨, 즐거움의 경험을 가능한 한 많이 누리는 것이다. 살면서 최고의 경험이라고 느꼈던 순간들을 적어보고 그것들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자. 최근 소개된 기사에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던 4명의 젊은 남녀가 소개되었다. 이들은 평상시 간절히 원했던 여행을 마지막으로 다녀오고자 의기투합하여 해외로 배낭여행을 떠났다.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도 있고 여행 자체만을 즐기면서 다니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이들의 암덩어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고 현재는 거의 완치가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꿈을 이루는 여정은 시한부 인생도 살리는 것이다.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이었던 루실 볼은 나중에 인생을 돌아볼 때 젠장, 회복이라도 할걸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내가 그런 짓도 했다니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낫다라고 했다. 삶을 더욱 가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는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내가 좋아하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표출하여 경험해보며 살아야 한다. 꿈이란 거창하고 원대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보길 바란다. 괴테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꿈꾸는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라. 대담함 속에는 이미 많은 힘과 재능, 마법이 숨겨져 있다라고 했다. 진짜 꿈은 간절하고 강렬히 다가온다. 그저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꿈이 아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를 물었다. 소크라테스는 그 젊은이를 강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머리를 물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그가 숨을 쉬려고 허우적거릴 때까지 그의 머리를 누르고 있다가 그를 놓아주었다. 그 젊은이가 평정을 되찾았을 때 소크라테스는 그에게 물속에 머리를 넣고 있을 때 무엇을 가장 바라게 되었던가? 라고 물었다. 공기였습니다. 라고 젊은이가 대답하자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물에 머리를 담그고 있을 때 공기를 원했던 정도로 간절히 지혜를 바란다면 자네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일세 라고 했다. 꿈도 마찬가지다. 내가 반드시 실현을 원하는 진실하고 강력한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진짜 내 꿈이 맞으며 그러한 꿈은 어떤 역경도 극복하고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러한 원리로 인해 나온 것이다. 현실에 부딪혀 꿈을 잠시 뒤로 밀어둘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 간절한 꿈이라면 묵혀둔 진실이 결국에는 수면 위로 드러나듯 다시 한번 드러나 당신의 마음을 울릴 것이다. 진짜 꿈을 마음속에 품었다면 그 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어떤 역경이나 장애도 가로막을 수 없다. 제 아무리 크고 단단한 바위도 부드러운 물살에 오랜 시간 부딪히면 제 살이 깎여나가 작아지듯 꿈을 품고 노력하는 시간이 쌓이면 꿈과 꼭 닮은 모습으로 그 옆에 서 있게 될 것이다. 꿈은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라톤을 뛰면서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꿈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완주하는 것은 마라톤보다 훨씬 대단할 뿐 아니라 아름답고 멋진 일이다. 꿈의 목록 중에서 성공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으면 그 꿈에 대한 목표를 작성해도 된다. 꿈을 이루어낸 이미지가 상상이 되고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들 때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꿈을 이미지로 상상할 수 없다면 아직 그 꿈은 이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좀 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이미지로 상상할 수 없는 목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때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미지를 상상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미지를 상상한다는 것을 이미지화라고 하는데 이미지화는 상상력을 이용해서 미래의 목표 지점으로 가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고 또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당신이 바라는 결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훈련을 말한다. 이미지화를 하면 우리의 뇌는 더 오랜 시간 목표를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정보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대로, 입으로 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지고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스탠퍼드 대학교 로버트 혼 교수는 단순하게 듣고 기억한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약 15% 정도만 기억에 남는 반면 이미지와 함께 기억한 정보는 약 89% 정도까지 기억에 남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과 이미지로 기억하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고사성어도 있듯 하나의 이미지가 100마디의 말보다 가치가 있다. 당신의 사고는 많은 부분이 말로 이루어져 있지만 마음속 깊숙이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사고는 말이 아닌 이미지로 이루어지게 된다.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대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미지의 형태이지 머릿속에서 어떤 문장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이미지가 만들어질 때 그것은 언어가 만들어질 때보다 훨씬 심층적인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목표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할까? 성공을 위한 목표의 크기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격언이 있다. 작은 성공으로 내 하루를 물결치게 하라.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일단 달성하기 쉬운 목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각자가 처한 여건에 따라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목표를 정해야 한다. 한 가지 목표가 이루어지고 자신감이 생기면 관성의 법칙처럼 다음 목표는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면 성장할 수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배 높은 목표를 잡게 되면 최소한 2배 정도는 달성할 수 있게 되는데 2배의 목표를 잡으면 10%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목표의 크기를 정할 때 9배의 법칙을 따르라고 권하고 싶다. 9배의 법칙이 나온 배경은 인간의 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의 정신 능력 중에 현재 의식은 10%이고 나머지 90%는 수면 아래 상태인 잠재의식이 차지한다. 잠재의식은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대상이므로 현실적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상태보다 최대 9배까지 높여서 목표를 설정하면 좋을 것이다. 이를 목표 성취를 위한 9배의 법칙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물론 그 이상에서 목표가 달성될 수도 있지만 목표의 최대 크기는 잠재의식이 움직여야만 달성되는 것이므로 잠재의식이 뇌의식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목표의 크기를 잡길 바란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인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2kg 감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목표는 18kg 감량까지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본의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인 야나이 다다시 유니클로 회장은 사람은 안정을 추구하게 되면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목표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의 보폭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다 보면 대부분 잘 풀린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성장 동력을 밝혔다. 처음에 목표가 달성되면 목표를 수정해서 다음 단계에 상향된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최종 목표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9배의 법칙에 따라 목표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18kg 감량 목표의 경우 2kg씩 9단계로 나눠서 계획을 세운 뒤 세부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목표 지점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목표를 정하는 과정은 마치 허들 경기와 비슷하다. 하나의 장애물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나고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방향일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주위의 온갖 소음과 방해에 집중이 되지 못할 때도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할까?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내가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왜 복잡하게 얽힌 상태가 되었을까? 그것은 지금 내 머리가 너무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머리가 꽉 차서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통 사람들은 뭔가를 생각할 때 끙끙거리거나 골치 아파한다. 이때 뇌에서 열이 발산되므로 열 감지 카메라로 촬영하면 뻘겋게 나온다. 하지만 천재들의 두뇌를 촬영하면 결과는 반대로 나온다고 한다. 그들은 뭔가를 깊이 생각할 때 두뇌 에너지가 뚝 떨어지는데 천재들은 두뇌를 텅 비워놓고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얻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 스티브 잡스는 비움의 철학을 누구보다 잘 활용했는데 그는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지 않을지, 즉 비워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생각과 마음을 비우는 것은 목표 달성의 필수 조건이다. 생각을 비우면 나에게는 오로지 선명한 목표만 남게 되므로 오로지 목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진정으로 성공을 원한다면 내 성공을 방해하는 것을 하나씩 없애야 한다. 예를 들면 나는 특정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수험생인데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당분간 그 아이돌 그룹 음악을 보지도 듣지도 않아야 한다. 혹은 온라인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매일 게임을 하고 싶지만 다가오는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는 합격할 때까지 게임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처럼 일상에서 우리의 꿈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보자. 그러면 그 빈자리에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순수한 요소만 남게 되어 더욱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가 있다. 과학자이든 운동선수든 음악가든 최고의 영감을 발휘하는 순간에는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서 번뇌가 사라지고 차분해지는 상황이 온다고 말한다. 잡념을 비운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가장 순수한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마음의 잡념들을 모두 비우는 방법으로 명상이 가장 유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등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해온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당신도 명상을 통해 마음의 잡념을 싹 지워보길 바란다.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보다 더 많은 사람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차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사람도 따라하기만 하면 꿈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심 끝에 고안해낸 것이 바로 녹음이다. 녹음이라고 하면 단지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만 떠올릴 텐데 여기서 말하는 녹음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녹음 기술을 뜻한다. 일단 녹음은 무한 반복하여 재생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녹음을 재생할 때는 말이 흘러나오는데 이때 흘러나오는 말에는 놀라운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 정원수 충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는 말과 관련하여 깜짝 놀랄만한 논문을 발표했다. 인간의 말은 발성기관에서 생기는 소리라는 양자와 생각에서 나오는 음이라는 양자가 서로 얽혀서 나오는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 그의 주장이 놀라운 이유는 말의 구성 요소를 양자 개념으로 이해한 최초의 주장이라는 데 있다. 물리학에서 양자란 에너지를 가지는 최소 덩어리를 뜻하는데 양자 역학에 의하면
양자는 입자와 파동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런데 소리 양자는 이미 에너지로 증명되었기에 이해되지만 음이 양자라는 것은 뜻만 가지는 것이므로 이것도 에너지를 가진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물질 에너지가 있다면 비물질 에너지도 있으므로 음이 양자를 비물질 에너지로 이해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 마음, 지식, 감정 등과 같은 것들은 비물질이지만 분명 에너지를 갖고 있다. 우리는 감정 에너지에 의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가? 목에서 나오는 소리 양자와 마음에서 나오는 음이 양자가 서로 양자 얽힘의 관계라면 이 둘은 양자 얽힘에 의해서 결합하여 즉각 말이라는 존재로 공기 중에 퍼져나갈 수 있다. 정 교수는 이를 1차 양자 얽힘이라고 했다. 정 교수가 주장하는 2차 양자 얽힘의 효과는 더욱 놀랍다. 1차 양자 얽힘에 의해서 생성된 말 리듬파는 대기 중의 전자기파와 양자 얽힘으로 결합해서 이번에는 빛의 속도로 우주로 날아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주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주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별과 행성만으로 이루어진 무한하게 텅 빈 공간이니까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수백만 년이 걸린다는 것도 있다. 이렇게 큰 우주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는 우주의 존재에 대한 추측을 지구로부터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가 있다. 지구는 물질과 비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은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과 빛, 전자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입자나 파동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다. 비물질은 지식, 감정, 마음, 영혼과 같은 것들이다. 평행 우주론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속한 우주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우주가 평행선상 어딘가에 또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우주에서 분기하여 또 다른 평행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아직 이론이긴 하지만 만약 이 이론이 참이라고 가정하면 이제 우리가 한 말이 우주까지 날아간다는 정 교수의 2차 양자 얽힘 현상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우리와 함께하는 평행 우주로 우리의 말이 날아가 계속해서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 세계와 평행 우주는 양자 얽힘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시 녹음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자신의 꿈이나 목표, 소원을 녹음한 후 재생하면 말은 고유의 주파수가 생성되어 소리 파동의 형태로 공기 중에 퍼져나가며 또 양자 파동의 형태로 빛과 같은 속도로 우주에 퍼져나가게 된다. 이때 주파수가 만들어내는 진동이 공명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공명현상이란 모든 물체마다 고유한 진동수가 있는데 어떤 물체의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물체가 주기적으로 영향을 줘서 진폭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다. 우리들 주변뿐만 아니라 우주에는 다양한 형태의 무수한 주파수들이 날아다니고 있다. 만약 녹음에서 나간 말과 일치하는 결맞음 주파수를 만나게 되면 소원 주파수와 공명을 일으켜서 양자 얽힘에 의해서 우주 에너지와 우리에게 전달된다. 이때 우리 몸과 잠재의식은 공명 주파수를 받아들이는 수신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된다.
우주의 결맞음 주파수는 잠재의식에 엄청난 에너지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나의 행동에 열정을 불어넣고 이로써 소원을 이루어지게 한다. 이러한 양자 얽힘의 이론에서 녹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녹음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내 소원을 말로 쏟아낸다. 이것이 양자 얽힘에 의해 평행 우주에 전달됨으로써 내 소원을 이루는 우주 공명 주파수를 불러들이게 된다. 이 엄청난 에너지로 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녹음이 가지는 놀라운 힘은 비단 이뿐만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무한한 잠재의식과도 관련이 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당신의 목표에 대한 정보를 계속 주어야만 잠재의식은 목표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목표를 잠재의식에 반복해서 주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무한 반복으로 잠재의식의 목표를 주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녹음이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녹음하여 잠재의식이 항상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잠재의식은 녹음된 목표를 입력하고 반복하여 새김으로써 기존에 입력된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내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말은 끊임없이 목표를 선언함으로써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게 하는 자기 암시 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쉬지 않고 말을 반복하면서 목표를 선언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잠자는 동안에는 말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녹음한 후에 재생하여 목표를 계속해서 대신 말하게 하면 365일, 24시간 잠재의식에 목표를 주입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녹음은 이미지나 메모와는 달리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끊임없이 말하고 듣게 함으로써 잠재의식에 주입하는 자기암시 효과를 주는 장점이 있다. 목표를 녹음한 후 반복 재생하여 잠재의식이 목표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는 잠재의식이 세부 계획을 정하고 진두지휘함으로 우리는 단지 목표가 실현된다는 마음만 가지고 행동하면 된다. 다시 말해 세부 계획까지 반드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세부 계획을 짜지 않으므로 계획을 지키기 위한 실천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을 필요가 없다. 일상생활 속에서 목표를 항상 노심초사 기억하면서 살 필요가 없으며 단지 녹음된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소원만 간절히 바랄 뿐이지 기도를 위한 세부 계획까지 기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이다. 녹음된 목표는 끊임없이 반복 재생을 통해서 목표를 잠재의식에 각인시킴으로써 잠재의식의 발현으로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투입된 로봇이 입력된 프로그램 덕분에 수명이 다할 때까지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녹음의 반복 재생은 반복 학습처럼 계속해서 잠재의식의 목표를 각인하여 현실과 잠재의식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여 잠재의식이 결국은 목표를 받아들이게 된다. 일단 녹음의 반복 재생을 실행했다면 성공을 향해 가는 도중에 현실에서 발생하는 걸림돌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녹음이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365일 24시간 반복 재생함으로써 잠재의식에 지속적으로 각인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잠재의식이 알려주는 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 인디언 속담에 2만 번 이상 말하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 반복이 무의식적으로 각인되는 일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가 지금 듣거나 한 말은 모두 의미를 담은 파동이다. 그 파동 에너지는 뇌의 단기 기억 장치로 임시 저장된 뒤에 장기 기억으로 갈지 아니면 잊어버릴지 정해진다. 하지만 무심코 내뱉은 말이라도 반복하여 습관이 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잠재의식에 각인된다. 잠재의식은 미래 시점에서도 현재 진행형만 작동하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나는 2023년 현재 부자가 된다라고 녹음해야 정확하게 잠재의식이 반응할 수 있다. 이처럼 녹음의 문장을 만드는 것은 간단치 않다. 현재 진행형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6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1. 주체. 꿈과 목표는 이기적일 정도로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목표는 나는 또는 나 홍길동은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이런저런 동사가 뒤따라오는 식으로 녹음해야 한다. 당신은 전 우주에서 당신 자신에 관해 나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2. 원하는 것을 현재형으로.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게 꿈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부자가 된다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않고 나는 100억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나는 20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라는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녹음해야 한다. 3. 당연. 녹음을 잠재의식에 제대로 각인하려면 소원이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에 찬 말이어야 한다. 추워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의심을 갖지 않고 녹음 내용이 당연히 실현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무장하여 우주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이루어준다고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주는 우주의 무한함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녹음에 임해야 한다. 4. 기한. 최종 기한은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스위치다. 최종 기한은 현실적으로 목표를 달성 가능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기한을 정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목표는 그저 목표일 뿐이다. 최종 기한을 정하면 목표에 추진력이 생긴다. 최종 기한이 없는 목표나 결정은 한낱 탁상 공론에 불과하고 관역도 없이 허공에 쏘는 화살과 같다. 5. 모든 것. 녹음을 해놓으면 내가 그것을 이루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행동이 일어나게 되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녹음해라.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 맡기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고 있으면 된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흐름에 맡기고 나는 그냥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6. 녹음. 녹음할 때는 한 번에 하나의 소원만 녹음해야 한다. 명백한 하나의 생각에 해당하는 주파수가 우주 에너지와 공명을 이루어 명확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지금 가진 소원이 10개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소원을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녹음해서 반복 재생하고 또 다른 내용의 소원은 또 녹음해서 반복 재생하는 식으로 10개의 녹음을 각각 반복 재생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녹음 방법의 예를 적어본다. 긴 문장보다는 짧게 한 문장으로 된 메시지를 녹음하는 것이 좋다. 1. 부자가 되고 싶을 때. 나는 2022년 12월에 통장에 1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 나는 2023년 3월 페라리 빨간색 스포츠카를 소유하고 있다. 나는 2024년 5월 60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 사람은 동일한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 어느 순간 잡음으로 여기게 된다. 녹음한 내용이 잡음으로 들리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잠재의식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녹음을 재생할 때는 반드시 소리를 최대한 줄여서 사람의 귀에 거의 들리지 않는 무음으로 반복 재생해야 더욱 효과적이다. 무음의 상태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말에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무음의 상태라면 내가 인식할 수 없기에 잠재의식에 각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무음의 상태에서도 녹음 반복 재생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소리가 날 때에는 음파 플러스 음이가 울려 퍼지지만 무음으로 작동할 때는 왈파 플러스 음이가 계속 자연에 울려 퍼지게 된다. 여기서 왈파란 말씀 왈자의 왈이다. 우리가 대개 말씀이라고 할 때 상스러운 말을 말씀이라 하지 않는다. 말에 거룩한 뜻이 담길 때 비로소 말씀이란 말을 쓴다. 왈파란 그런 의미의 또 다른 음파이다. 녹음 반복 재생에서 무음 상태로 작동시켜 놓으면 이런 왈파가 퍼져나가게 되므로 더욱 효과적인 잠재의식 깨움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무음 상태가 더 효과적이란 말을 한 것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녹음이 마치 기도처럼 신께서 이루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한 그 다음 행동의 자연스러운 동기부여를 이루어주는 존재라는 점이다. 이때 녹음 후의 행동은 노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동을 이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내가 어떤 꿈을 녹음해 두었는지 확인해 보면서 내 꿈을 재정비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가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냥 재미로만 녹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녹음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짧은 꿈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긴 시간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때에는 긴 시간을 바라보는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 녹음은 안 좋은 일도 이루어질 수 있기에 다음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내 꿈을 막거나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의심하면서 녹음하면 안 된다. 2. 너무 과한 욕심을 내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3. 저주, 사고, 죽음 등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꿈은 안 된다. 다음은 사용 후기입니다. 승진. 저는 공기업에 다니는 15년차가 되는 K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시와도 같던 승진 시험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노력이 남보다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승진하는 것을 보며 홀로 자괴감이 드는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부도 하기 싫고 해서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녹음과 재생의 비밀에 대해서 접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듣보잡 시크릿이야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왠지 제 눈은 그 대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화면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자 녹음을 했으며 재생을 돌렸습니다. 2011년 10월 그리고 12월에 있을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공부가 좀 더 쉬워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다면 이번에는 머리가 쌩쌩 돌아가며 신나게 공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에는 나도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리더군요.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결국 그렇게도 원하던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가끔 재생되고 있는 제 소원들을 바라보는 게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바라는 미래의 꿈과 소원을 잠재의식에 계속 반복하여 주입해보라. 무한 반복으로 잠재의식의 일을 각인하는 순간 잠재의식은 미래의 꿈과 소원을
현재의 상태로 인식하여 현재 그 꿈과 소원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현재 내 꿈과 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현재 내가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사실로 여기는 순간이 되므로 이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녹음을 반복 재생함으로써 미래 꿈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런 원리로 형성되는 것이다. 미래의 꿈을 믿는 믿음은 개인의 타고난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런 믿음을 쉽게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게 가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잠재의식을 자극하는 후천적인 학습에 의한 녹음의 원리를 이용한다면 믿음을 잘 가지지 못하는 사람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것은 그동안 필자가 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녹음의 원리를 적용하여 믿음을 갖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이런 녹음의 원리를 통하여 어떤 한 목표에 대해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 그 믿음은 점점 확장되어 갈 것이다. 또 녹음의 원리를 통하여 성취의 기쁨까지 맛보게 될 때 녹음을 하면 당연히 성취된다는 믿음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녹음의 반복 재생은 나의 잠재의식과 우주의 각인됨으로 나도 모르는 운들이 다가오게 하는 힘을 폭발시킨다. 또한 녹음은 믿음을 갖게 하므로 나도 모르게 행동을 이끌어내는 힘도 가진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끌어당김 법칙에 대한 책 중에서도 약간 독특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소개된 RG톡이라는 어플은 아이폰 쪽에는 아직 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설치는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